부처님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머물러 있는 절, 불주사. 불주사를 다녀온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불주사를 맞으러 가냐고 물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불주사는 사찰 이름이 아니라 어린 시절 맞았던 불주사, 결핵 예방 주사를 먼저 떠오르게 한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어 불주사라는 절 이름을 듣고 불주사라는 절이 있었어? 라고 내게 질문을 던진다. 사실 전북에서 나고 자라고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여겼는데도 나 역시도 불주사가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인연을 만나러 가을날에 불주사로 향했다. 불주사를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군둔마을. 군산 나포리면으로 향하는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꽃피는 봄날 불주사에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청록이 푸른 한여름에는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을 뿐 가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되어서야 불주사에 왔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랴. 어쩌면 불주사와 나의 인연은 이 가을자락에 놓여 있었나 보다.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가던 시절에 비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불주사를 찾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낯선 시골길에서 불주사를 찾기란 녹록지 않았다. 그러다 만난 불주사라는 큰 표지석이 반갑게 느껴졌다. 안내 표지판을 보고 불주사를 향해 입구에 들어서면서 이런 곳에 사찰이 있다고? 라는 의심이 들었다. 보통 사찰을 간다고 하면 잘 닦여진 긴 숲길을 걸어가 만나는데 불주사는 시골 마을 동네로 들어갔다. 그 마을은 군둔마을이다. 군둔마을에는 망해산 자락이 있다. 여름이면 도라지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다는 군둔마을에는 아지 아가씨와 백도 도령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옛날에 백도와 아지는 서로 사랑했지만 못된 양반의 음모로 백도는 전쟁터로 나가고 아지는 양반 아들과 결혼하게 됐는데 아지는 첫날 밤에 자결했다. 이후 아지의 무덤가에는 보라색 꽃이 피었다. 3년 후 백도도령이 돌아와 아지 무덤가에서 죽으니 하얀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백도와 아지를 합쳐서 백도라지라고 불렀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 조카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백도라지를 불렀다. 이 노래를 들으며 인생 구비를 살아오신 어머니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한이 서린 백도라지 노래 한 가닥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니 신기했다. 불주사 아래에 있는 군둔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숨겨진 보물을 하나 만나는 듯했다. 취성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불주사. 군둔마을 버스 종점에서 조금 더 오르면 취성산이 있다. 취성산은 산이 깊고 숲이 우거져 1950년까지 군둔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냈었다. 취성산은 해발 219m로 군산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취성산 정상에 오르면 금강 하구와 나포 십자뜰, 서천군과 익산 웅포면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다. 멀리는 익산 시가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군산에서 위용이 있는 산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듯하다. 취성산을 오르는 많은 등산 코스 가운데 그나마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등산 코스가 불주사에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니 사찰을 돌아보고 취성산 정상에 올라 너른 평야를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취성산은 서해를 바라보고 있어 망해산으로 불리다가 취성산으로 바뀌었다. 바뀐 이유는 산세가 석가가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에 봉화가 있었다 해서 봉화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취성산 입구에 다다르니 불주사 입주문이 보인다. 불주사 일주문은 군산 지역 사찰 중 유일하다고 알려졌지만 백제무왕 7년에 창건했다는 취성산 상주사, 614년 백제무왕 때 창건한 은적사, 월명공원 앞 홍천사에도 일주문이 있다. 어찌됐든 당당하게 서 있는 불주사 일주문 현판에는 취성산 불주사라 새겨져 있는데 이 일주문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불주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불주사는 사찰을 바라보는 느낌 자체가 부처님 모습 같다. 불주사 일주문에서 조금 더 걸어가 도착해 바라본 불주사는 저절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게 된다.
불주사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범종, 왼쪽에 있는 영산정과 삼신각의 구도가 커다란 부처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본래 불지사였는데 10여 년 전 불주사로 개칭했다. 불주사 아래에 도착해 바라보는 사찰에 부처님 형상을 대입하면 왠지 모르게 그 형상이 겹쳐지는 듯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절이란 뜻인 불주사란 이름이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다. 1911년 김종환이 쓴 대웅전 중수기에는 이 사찰은 백제의 불교를 전한 인도 고승 마리난타가 창건했고 의자왕 때 삼창했다 라고 적혀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후에 대웅전을 보수하던 중 숭정 3년 2월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막세기화가 발견되어 1630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 사찰임이 확인되었다. 불주사 범종. 불주사 대웅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계속해서 돌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넓은 폭을 하나씩 둔 계단이다. 가파르게만 오르지 않도록 오르는 사람의 수고를 배려한 것이다. 이는 인생사와도 묘하게 닮은 듯하다. 이 돌계단이 없었다면 많은 신도가 힘들게 올랐을 것 같다. 17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간 끝에 이 돌계단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표시돼 있었다. 이 돌계단은 어느 가족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기부를 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돌계단을 밟으며 불주사를 오가는 사람에게 덕을 쌓았으니 그 자손은 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계단을 다 오른 뒤 뒤를 돌아보라. 마을도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산자락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 경관이 장관이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시원한 경관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부처님 손바닥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호사가 어디 있으랴. 계단을 오르면 바로 오른쪽에 범종이 있다. 취성산 자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 범종이 울리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평온을 전파하고 각종 번민에 잠긴 생각이 비워질 것처럼 보였다. 범종이 위치한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종 아래 울림통이 있다. 그 울림통을 본 순간 정호승의 단편소설 항아리가 떠올랐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항아리로 태어나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항아리가 절의 종각 범종 아래 울림통으로 쓰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쓸모에 행복해하는 이야기였다. 범종을 바라보면서 범종의 음관 역할을 하며 범종의 소리는 맑고 아름다웠고 자신이 세상에서 소중한 그 무엇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했으며 누구의 삶이든 참고 노력하면 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설 항아리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다. 불주사 대웅전. 불주사 대웅전은 1985년 8월 16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곳이다. 대웅전은 150cm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주심포식 8짝 지붕 건물이다. 여기서 공포란 기둥 위쪽과 처마 아래 사이에 작은 나무 부재로 중첩되게 짜놓은 것을 말하는데 지붕의 무게를 안정감 있게 받쳐주면서 힘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처마를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주심포식이란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하고 다포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의 공포를 넣는다. 대웅전의 체계적인 건축 양식은 다포식 계통의 수법을 따르고 있어 고개를 들어 처마 아래서부터 기둥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기단 위의 기둥은 가운데만 굵게 한 배흘림 형식이며 앞면 가운데 칸은 세 짝으로 아자형 문이고 양끝 칸은 두 짝문으로 되어 있다. 내부는 천장을 우물 모양으로 평평하게 만들었다. 대웅전의 바닥 역시 우물마루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닳아 윤이 나는 나무를 볼 수 있다. 스님이 와서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고뇌를 잊게 할 108배를 한 백성의 발이 그 세월을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불주사 대웅전의 주존불로 보관된 목조 열의 좌상은 높이 90cm, 무릎폭 64cm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놓았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 묶음이 낮게 솟아있다. 널쩍한 얼굴은 원만하며 가늘고 긴 눈과 큼직한 코 등이 균형 있게 표현되었다.
이마 부분에는 동그란 백호가 있으며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 3개의 주름도 있어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준다. 이는 불주사 이름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자세가 안정되었으며 조선 후기 불상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개근불사 시 발견된 복장 기록에 의해 조선 18대 현종 7년인 1666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1647년에 조성된 불주사의 목조 관음보살 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귀중한 자료로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다. 복장에서 불상 발원문과 시주기 등이 발견되어 순치 3년인 1647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두 불상은 현재 금산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겨 소장 중이다. 불주사 영산전과 삼성각. 오랜 역사를 가진 불주사의 영산전은 근래 지어진 불전으로서 장식적이며 화려한 목구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로 낮은 석축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미늘림 원기둥을 세운 후 주심포 형식의 공포를 짜고 겹쳐마 팔짝지붕을 올렸다. 목조 가구는 오량사이다. 정면에는 여다지 4분합 굽널 빗살문을 달았고 양쪽 협칸에는 여다지 3분합 굽널 빗살문을 달았다. 영산전 옆에 경사로를 통해 더 위로 올라가면 삼성각으로 이어진다. 삼성각은 불주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1982년에 건립한 삼성각은 근래 지어진 불전으로서 단순하게 처리된 목구조의 장식적인 조각이 부과된 특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영산전과 삼성각이 대웅전과 함께 불주사 전체의 조화를 책임지는 곳이다. 불주사의 아름다움은 법당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도 느낄 수 있다. 뜰에 있는 연못은 운치를 더하고 사찰 뜰 안에 핀 들꽃은 예쁜 장식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 번뇌의 시름을 덜어놓고 싶다면 시원한 풍경을 품은 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는 불주사로 걸음을 옮겨볼 것을 권한다.